그대는 입시가 너무 길지. 그림 그리면 보통 연말 넘어가는 것 같던데. 힘내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겨울 나들이 하다가 갑자기 밥 얘기로 넘어가고 있죠? 겨울 나들이.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밑줄.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한 전쟁의 상처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장면에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작품은 중년 여성인 나가 1인칭이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삶의 허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나는 남에서 살고 있었고 전쟁이 터지면서 북에서 남편은 이렇게 딸이랑 같이 내려왔어. 원래 결혼했었던 첫 번째 부인은 남겨두고 그리고 남의 이렇게 땅에 금거지면서 휴전선 더 이상 안 되면서 나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나는 딸을 진짜 내 딸처럼 키웠지. 남편은 화가야. 전시회 준비를 한다고 엄청 바빠서 전시회 준비하는데 뭐 먹을 거랑 뭐 이제 속옷 같은 거 챙겨서 가가지고 남편을 봤는데 평소에 그리던 스타일하고는 달리 너무 극사실주의로 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건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부인인 거야. 그래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나. 여행을 떠나서 어느 여관집에서 우연히 만난 고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에서의 만났던 이 고부의 이야기는 아주머니 있었고 할머니 있었고 할머니의 아들이 있었고 둘이 서로 결혼해서 주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남북이 혼란스러워지던 시절에 이런 느낌이지. 남한 땅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는 이제 북한군이 점령을 했겠지. 북한군이 몰려가면서 북한군에게 당했던 이제 남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들 잡아서 족친다라고 하겠지.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아직까지 우리 마을이 북한군 점령인지 우리 국군이 다시 수복을 한 건지 그래서 애매하던 차에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을 저기 숨겨놔. 근데 북한군이 몰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격이 급한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할머니가 뒤뜰에서 호박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그 전에 이제 아들 숨겨놓고 할머니한테 자꾸 얘기해. 누가 뭐라고 물어보던 간에 무조건 몰라요라고 하라고. 도리도리 하면서 무조건 몰라요라고 하라고. 할머니가 뒤뜰에 호박을 따러 갔는데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르면서 몰라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숨어있던 아들이 미친듯이 깜짝 놀라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뜰로 뛰어나가지. 알고 봤더니 아직까지 미처 도망가지 못했었던 북한군 셋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냥 뭐 먹을 거나 좀 달라라고 해서 뭐 밥이나 먹고서 가려고 했었는데 얘네 셋이서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할머니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치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총 맞아서 죽는 거를 봤는데 그 이후로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시어머니, 며느리, 아주머니는 할머니는 지금 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보필하는 게 제 일이죠.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남편을 좀 이해해야 되겠어. 내 오해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나도 남편을 용서하고 뭐 그런 과정인 겁니다. 여기 내용 구조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삶에 대한 허무감을 느껴서 여행을 떠남. 나는 도대체 남편이랑 못하면서 살고 있었나. 여인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만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와 아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며느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여기 하숙집 아주머니는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본문 살펴보러 갈게요. 할머니가 아까 호박 따러 갔다가 그런 거지. 북계군을 만나고 나서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쫙 끼치는 간단히 서늘하고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 아주머니도 하숙집 아줌마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뭐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간 거야.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서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걸 달라 할 작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 딴 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를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하는가 싶더니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이 일은 일순간에 일어났고 할머니는 충격받고 정신을 놓고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그날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의 박력만 가졌다 뿐이지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었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는 이 동네의 명물이 됐고 아주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드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 어떡해요? 당신 임의대로 맘대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이 글의 서술자인 내가 할머니를 처음 봤었을 때 어쩜 저렇게 할머니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저렇게 입고 있을까? 라고 놀랬거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해드리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처럼 도리질하는 걸 대사업이라고 생각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거지.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았어. 이건 진심이야.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사람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나 보였고 나는 오히려 이 며느리인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등골의 전율이 나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대사업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주머니가 대사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값과 방값이 도합 800원이라고 했었다. 근데 나 혼자서 몰래 여행을 떠나온 건데 온천 근처에 이렇게 몰래 떠나온 건데 아주머니가 지나치다시피 할 만큼 나한테 너무 굽실굽실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저자세인 거야.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약간 좀 기분이 나빴어. 근데 사실 아주머니한테도 사연이 있었던 거지. 나는 1,000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주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해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고 통털어 1,000원인데 몇 푼 남는다고 저렇게 비굴하게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것은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걷돌아서 더 보기 흉했다. 근데 일종의 아주머니가 나를 그렇게 반가워했었던 건 일종의 징크스 같은 것 때문이었었어. 아유, 서울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어디가 있을까. 내가 불쾌해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의 이제 이유가 요 대사에서 나올 거예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집 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요. 일주일 넘게 아들이 안 들어왔대요. 평소에 부맹이 허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한 일로 고자질하지 않겠지만 평소에 너무 착실하던 학생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리는 거라고.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며 하숙집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숙집 아줌마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어머님이 한번 수소문해 보시라고요. 허랑한 학생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겠다. 나가서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죠. 그깟 일로 편지질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인데 세상에 나도 나지. 아유,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온갖 주접을 떨다가 미신 하나를 만들었어요. 미신이라고요? 아니,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서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가서 서울에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고 꽁꽁 뭉쳐둔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면 아들에게 신상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별일 없고 뒷면이 나오면 뭐 무슨 일이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징크스 같은 거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던 차에 내가 손님으로 온 거야. 너무 반가운 거지.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아유 얼마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되어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굽실굽실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그러한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커다란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짠해졌다. 내가 점괘가 됐다라는 게 언짢지 않았다. 아유, 그럼 곧 서울 가시겠네요. 예, 준비 다 됐어요. 이웃 사람한테 어머니 부탁도 해놨고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시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겠군요. 그렇네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제가 아줌마랑 같이 서울까지 갈게요. 내 대사야. 나는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순식간에 내렸고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다.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갈 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두 고부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내가 남편 오해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면서 가족에 대한, 즉 남편과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게 됐었던 거지.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의 비슷한 늙은 손이 서로 꼭 맞잡았다. 어머니, 저 서울 좀 다녀올게요. 물건도 사고 방학인데 공부 핑계대고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요.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일 마시고 진지 잡수세요. 알아들었는지 몰랐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래살래. 나는 그 도리질이 며느라 태식이한텐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었다.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본 거지. 나는 불현듯 마주잡고 싶은 고부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싶어졌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 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 근데 남남끼리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 있는 이 두 손 사이에 흐르는 그 무엇을 내 손으로 짚고 느끼고 기억해 두고 싶었다. 그 무엇은 뭐겠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겠지.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뭐겠어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지. 가족 간의 사랑으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씻을 수 있어.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뜻으로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내 손을 포개어줬다. 할머니 안녕하 계세요. 노파는 또 나에게 넌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어.
헛되게 살지 않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한테 위로받고 있는 듯한 느낌. 그냥 마음이 정말 편안해질 수 있으려나?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도리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사업. 아주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손님 받는 여인숙이죠. 다음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내가 생각하는 서술형 문제 1번. 윗글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업, 대사업. 이 대사업은 누구 거? 아주머니의 대사업이죠. 할머니 말고 아주머니의 대사업. 아주머니의 대사업은 뭐예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할머니 노파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 위에 나와 있는 1, 2, 3번 아까 드렸더니 3분 자꾸 많은 것 같아요. 딱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얘는 답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3, 4, 3 확인하실 거 있을까? 네, 괜찮고요. 일단 정지.